요즘 한국 사회에서 영포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젊게 사는 40대를 멋지게 부르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조롱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바탕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깊은 균열을 비추는 거울이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영포티라는 조롱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어떤 사람들이 영포티로 불리는지 그 유명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두 세대가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비교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혐오의 순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포티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욕적인 언어로 뒤바뀌게 된 걸까요? 사실 영포티, 이 말은 칭찬이었어요. 젊은 감각을 가진 아주 멋진 40대를 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꼰대, 주책맞은 중년을 가리키는 아주 모욕적인 낙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 이 이미지를 좀 보세요. 이 현상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조롱이 얼마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냐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이 밈, 온라인에서 정말 불티나게 퍼졌는데요. 슈프림 모자에 스투시티 셔츠, 거기에 나이키 조던까지. 딱 이 패션 스타일이 영포티라는 낙인과 거의 동일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조롱은 그냥 특정 이미지를 비웃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예 하나의 매뉴얼처럼 아주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영포티 자가진단 테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막연한 비웃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나서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들인지를 규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 도구가 바로 이 영포티 체크리스트였고요. 특정 행동들을 쭉 나열하면서 혹시 당신도? 이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세대 낙인 매뉴얼인 셈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한번 보세요. 슈프림 같은 스트리트 패션을 즐긴다거나 후배한테 라떼는 말이야 식의 조언을 하고 폼 미쳤다 같은 유행어를 좀 어색하게 따라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개인의 취향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특정 세대로 낙인 찍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옷 입는 스타일이나 말투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가벼운 농담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웃음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일권 기자는 이 현상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터져나온 분노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세대 간 취향의 충돌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 속에서 생긴 분노의 투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세대가 40대의 패션을 비웃는 건 사실 그들의 패션이 촌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경제적 지위, 사회적 기회에 대한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롱을 주도하는 건 주로 230 세대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40대는 어떨까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회의 문을 통과해버린 사람들. 어찌 보면 불공정한 게임의 수혜자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조롱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돈, 그러니까 경제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닿을 수 없는 집값,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 오르지 않는 월급,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는 자기들보다 앞서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처럼 보이는 40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두 세대가 살아온 세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40대는 물론 IMF 외환 위기라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2030 세대에게는 그 희망의 사다리 자체가 아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출발선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경제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40대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젊음까지 탐내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요.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연애 시장에서조차 경쟁자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진보적인 40대와 보수화된 2030 사이의 정치적 성향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영포티 현상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포티라는 이 말, 이제는 단순한 밈이나 유행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구조적 신호입니다. 사회 전체가 느끼는 이 불안과 불만을 특정 세대를 향한 웃음과 풍자로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그런 시도인 셈이죠. 이 조롱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어쩌면 이런 사회적 명령일 겁니다. 젊은 척하지 마. 이 말은 곧 당신 세대의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아주 잔인한 요구이기도 한 거죠. 성일권 기자의 기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안정한 사회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포티를 보면서 웃을 때 사실은 희망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청년 일자리 부족, 상상도 못할 자산 격차.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다음 희생양을 찾는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영포티라는 딱지가 사라져도 분명 또 다른 혐오의 딱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틀당, 맘충, 이대남, 오케이, 부모처럼 말이죠. 이건 끝나지 않는 적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조롱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